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 첫 번째 영상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그 투자 원칙과 그다음에 투자 철학, 그리고 우리가 아크에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시우드가 아크를 설립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파괴적 혁신에만 투자하고 싶다. 두 번째는 리서치 결과를 투명하게 오픈하여 이 폐쇄적인 자산 관리 분야에서 공유 경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두 개 취지를 갖고 아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캐시우드가 이 투자 업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 전 회사에서도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았는데, 이 캐시우드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괴적 혁신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당시 그 회사의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이 방식이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캐시우드가 자기 생각을 온전히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인가 그때 캐시우드가 확실히 결심을 내리고 이제 나만이 회사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로지 파괴적 혁신에만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철학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보통 그 금융업계에서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만이 공개를 하고 매일 공개하는 것은 진짜 캐시우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캐시우드 팬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그 인터뷰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뭐였었냐면은 우리는 현재의 빵이 아니라 넥스트 빵을 찾고 있다. 그래서 넥스트 빵은 이름은 빵이 아니겠지만 다른 뭐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 빵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우드의 이 멘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하는 투자 방식은 에, 그 과거에 기반한 어떤 투자 방식이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하고 싶은 거는 초점을 온전히 미래에다 맞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의 투자 원칙을 이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한글로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로지 파괴적 혁신에만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그 투자 방식은 어떤 섹터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으로 또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크에서는 어, 그 아주 명확한 섹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여러 지역에 걸쳐서 혁신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펀드가 ARKK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원칙이 분야별 전문가의 분석에 기반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는 금융권 출신들이 그 금융권에서 많이 일을 했었죠. 근데 아크는 금융권 출신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정한 리서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마별 이런 ETF들이 출시가 됐어요. ARK 저 W 저거는 인터넷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차세대 인터넷. 그다음 ARKG는 그 지노믹에 투자를 하는 거고 ARKF는 핀테크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은 일화는 아크에서 엔비디아에서 정말 10년 동안 일을 했던 아주 깊이 있는 엔지니어를 영입을 해서 실제로 이 리서치에 그 리서치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여튼 기존에 있는 그 금융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리서치 결과를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투자자들하고도 매일 거의 투명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구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하게 되면 거의 매일 아크에서 어떤 거를 사고 팔았는지를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이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면은 이 캐시우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트레이딩 기법도 결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욕 공포의 이 시장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공포가 있을 때는 조금씩 그 비중을 줄이면서 하는 그런 역발상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크의 저 실적을 볼 때는 이 짧은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1년 뭐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최소 3년에서 5년의 이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아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크를 평가할 때도 이 정도의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이 기간을 갖고 아크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산 투자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아크의 모든 ETF는 최소 한 30개에서 맥스 50개 사이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금융업계에서 이 대중을 상대로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 때는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개인이 진짜 아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은 이렇게 이런 룰이 없잖아요. 정말 확신이 있으면 한 종목에 100%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확신이 있는 종목 한 몇 군데만 몰빵을 했을 때는 아크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크처럼 30개에서 50개로 분산했는데 개인이 아크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꼭 파괴적 혁신인가?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왜 꼭 파괴적 혁신인가에 대한 그 내용도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파괴적 혁신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대체를 하고 이 높은 효율성으로 거의 대부분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라고 봤을 때 많은 전통 기업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혁신 플랫폼 기업들만이 거의 대부분 시장을 승자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과거부터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만약 전통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플랫폼 기업 때문에 상당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리스크가 있을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 혁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의미는 이게 어찌 보면 큰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 산업혁명의 타임라인을 아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1차부터 지금은 저희가 뭐 4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1780년대부터 1870년대 대략 이 시기 저는 이 시기를 증기기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기기관, 철도 이런 것 때문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전기, 통신, 자동차로 대비되는 이 전기시대. 그러면서 점점 이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시대는 이 정보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두가 되는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꽤 굵직굵직한 큰 혁신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크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혁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 다음에 그 DNA 시퀀싱,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성장의 속도가 훨씬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크에서 이 혁신에 대한 기준도 내놨어요. 그래서 혁신의 기준을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이 이게 혁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드라마틱한 비용 감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비용이 감소가 돼야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즉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의미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크에서는 이 라이스로라는 거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혁신이라면 한 개 아주 좁은 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혁신이 여러 산업에 거쳐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전기가 나왔을 때 이 전기가 뭐 딱 특정 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에 걸쳐서 전기가 영향을 주잖아요. 이것처럼 큰 영향력, 즉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는 AI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뭐 딱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자율주행에도 적용되고 이커머스에도 적용되고 웬만한 분야에 AI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침투돼야 진정한 이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새로운 혁신 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2번하고 3번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서 여기서 예제로 드는 것은 이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기술이나 혁신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 배터리 성능의 브레이크스루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 드론도 생기고 전기차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어야 그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크에 투자할 때 좀 유의사항은 어, 크게 저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이상의 여유 자금으로만 하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아크가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연 20% 이상의 복리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과거 5년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아크 특징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략은 바이 앤 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과거 5년 동안의 그 아크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ETF.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 세계의 ETF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그래서 저거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ETN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주식 ETF로만 필터링 한 경우에 대략 한 1700개 정도 ETF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1700개에 가까운 이 펀드들 중에서 ETF 중에서 아크의 ETF가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가 어떻냐라고 보면 진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어요. 1등이 아크에서 만든 ARKW고요. 그래서 5년 연평균 수익률이 48%, 1년에 48%씩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5년 누적 수익률을 봤을 때 거의 7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710% 정도 올랐고 랭킹 1, 그러면 상위 거의 0.1%에 속하는 거고요. 2등도 아크의 대표 펀드인 ARKK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 수익률이 43%. 그 다음에 누적 수익률은 거의 6배, 600%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ARKG, 이것도 아크의 그 지노믹 그 ETF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ARKQ 로보틱스, 이건 12번째고요. 그러면 지수하고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100이 과거 5년 동안에
연평균 27%, 진짜 많이 성장을 했죠. 그다음 5년 동안 누적이 330%,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랭킹은 29위. 그래서 나스닥 100에만 투자를 해도 거의 상위 1%에 가까운 이 리턴을 얻었을 거고요. 1.7%고요. 그다음에 S&P 500 대표 주자인 이 VO를 보시면 5년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8%, 누적으로 하면 220%. 이것도 나쁘지 않죠. 상위 10% 안에 듭니다. 100 랭킹으로 하면 147등이고 상위 8.7%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어요. 그 다음 과거 3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3년으로 보면 랭킹이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ARKK 같은 경우는 37%, 거의 40%에 육박하죠. 그 다음 나스닥은 28%, 그 다음에 VO는 18%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성과인 최근 3년과 5년은 지수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고요. 하지만 요 앞에 부분 좀 봅시다. 저희가 1개월, 3개월, 그 다음에 1년 요 안을 보면 ARKK가 이 지수보다도 특히는 올해를 봤을 때 작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를 봤을 때는 이 나스닥과 S&P가 20% 오른 동안 아크는 5%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아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까 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크 펀드의 퍼포먼스를 볼 때는 최소 3년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특징이 이 퍼포먼스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성을 가져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보시면 이렇게 쭉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아크의 그 성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빨간색이 나스닥, 그 다음에 노란색이 S&P 500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ARKK는 나스닥 대비 73% 아웃퍼폼 했고요. S&P 500 대비로는 무려 175%, 100%도 넘는 그런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ARKK가 2015년부터 한 6년 9개월 동안 했을 때 거의 6배 정도 가까이 그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 QQQ는 대략 3.8배 정도, S&P 500이 2.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마다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수 대비로 보면 아크가 한 2년 정도는 매 3년에 한 번씩 크게 지수를 아웃퍼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지수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낮아요. 여기 보면 이때도 낮고 이때도 낮고 요때는 살짝 높네요. 그리고 요때는 S&P보다 높지만 나스닥보다 낮고 올해 같은 경우는 S&P랑 나스닥보다 많이 지금 낮은 그런 상태인 거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매년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3년 단위로 보면 하지만 3년 단위로 보면 항상 시장을 이겼다. 이게 지금까지의 퍼포먼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여튼 팡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애플 이런 거를 다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팡이 과거에 그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보고요. 이 팡의 실적을 우리 아크랑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5개 회사에 그냥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대략 한 8년 9개월 기간이 수치고요. 그 8년 9개월 동안 굉장히 놀라운 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복리로 40%씩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가 105%,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7%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MDD가 최대 낙폭이거든. 최대 낙폭이 한 25% 정도였고요. 아마 2018년 이때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진짜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죠. 이거는 18배,
1억을 투자했으면 거의 18억이 됐죠. 예, 그만큼 높은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저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연도별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일 놀라웠던 거는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다음 다른 하나 재밌는 패턴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이 격주로 경련으로 해서 한번 크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낮고, 크게 성장하고, 낮고, 크게 성장하고, 또 한번 쉬어가고, 그 다음에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특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없었더라면 이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줄을 그어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진짜 큰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진짜 무한정 성장하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장률은 둔화되는 거는 당연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도 전 세계의 가장 큰 성장은 이런 팡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아크는 이 넥스트 팡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크를 제가 팡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서 노란색은 QQQ 나스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빨간색이 아크고 파란색이 팡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 팡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 진짜 작년까지는. 그러다 올해 초에 아크가 잠깐 이게 넘어섰어요. 그럼 저는 이 잠깐 넘어선 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크가 드디어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가 결실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한번 보면 그동안의 성적을 좀 요약을 해서 보면 아크가 QQQ보다는 73% 아웃퍼폼 했지만 팡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9% 언더퍼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봅시다. 이거를 연도별로 봤을 때 2015년부터 봤을 때 일단은 팡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풀로 봤을 때는 팡이 이 포트폴리오 원이 팡이거든요. 그래서 팡이 37%로 가장 높지만 이 최근 5년, 3년으로 봤을 때는 아크가 훨씬 더 높죠. 37%, 44%. 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팡은 점점 그 성장률이 조금 조금씩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팡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크는 거기에 가장 특화된 펀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하여튼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로 제가 종합을 해봤고요. 그래서 팡의 행적에서 보다시피 지금은 확실히 이 파괴적 혁신의 승자 독식 시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의 이 편에 서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진짜 잘못된 이 경쟁자 의 전통 산업의 편에 서면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크의 철학이나 과거 성과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아크는 넥스트 팡을 사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펀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크는 특징이 단기적 큰 변동성, 장기적 큰 수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크의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보면 중장기 기준으로는 상위 0.1%에 속하고요. 나스닥은 상위 1%, 나스닥도 진짜 괜찮은 거죠. QQQ도. 그 다음에 S&P 500은 상위 10% 정도의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개인이 상위 0.1% 안에 들 수 있을까? 진짜 어렵죠. 개인이 진짜 상위 20% 안에 들어도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그 본업도 있는데 그 여유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과연 0.1% 안에 들 수 있을까? 진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략은 진짜 0.1%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ORKK를 그냥 바이 앤 홀드 사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면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리서치를 진짜 액티브하게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이 오로지 파괴적 혁신에 투자한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상위 0.1%의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냥 IRKK에 묻어두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